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성구 아파트 아직 저평가된 곳이 있나 이런 주제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구시 전역이 거래가 절벽인 상황이 과연 있었는가 할 정도로 거래가 많지는 않죠. 물론 지금 가을철 이사철만 해가지고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과거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가 없었던 적이 없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인들이나 제 시청자분께서 간혹 수성구로 꼭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저 또한 명확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저도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있죠. 본인 스스로 나쁘지 않은 입지를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학군 문제로 해가지고 꼭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 참고는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시고, 자, 원론적인 입장에서 수성구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있는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성구를 이사를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니 해도 직주 근접, 교통, 편의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만은 그보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게 학군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학군이 향후 5년, 7년 뒤에는 사실 수성구 학군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학군의 그 힘이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무뎌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들의 심정은 그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수성구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분이 적지 않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고평가냐 저평가냐 적정 가격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있죠. 전세가를 현재의 가치라 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고평가됐다,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거고, 매매가, 호가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다,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가격이다, 전세가는 그 아파트의 가치다 이렇게 봤을 때 가치와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면 그것은 고평가되었다. 쉽게 말하면 거품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낮다, 즉 전세가가 높다 이렇게 보면 그 아파트는 그래도 매매가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희소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보시고 수성구에 아직도 이사 오길 원하시는 분은 요 두 가지만 적절하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큰 손해는 입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손해 보려고 이사를 가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아파트를 매수하면 적어도 3억 5억은 법니다, 1억은 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사를 오면 한 5년 10년 산다고 봤을 때 다른 아파트가 하락을 하면 이 아파트는 하락은 하지 않고 방어는 할 수 있을 거다. 혹시나 아파트가 오르면 이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를 거다. 자, 이거는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를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그 아파트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높게 평가되고 좋다라는 사동에 여기 뭡니까? 힐스테이트 범어입니까? 힐스테이트 범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범어 33평이 지금 가격이 매매가가 15억, 16억, 17억입니다. 근데 전세가는 7억입니다. 최고가가
21년 4월 달에 8억입니다. 그렇죠? 자, 8억인데 지금 16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50%죠. 자, 50%입니다. 자, 50%고, 이게 또 인기 있는 아파트, 뭐, 가든도 그렇고, 인기 있는 아파트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든 하이츠 3차 한번 볼까요? 자, 3차.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43평 같은 경우에도, 전세 최고가가 7억입니다. 7억. 지금 호가는 뭐 17억, 18억이 나와있죠? 50%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은 너무나 높게 평가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롯데캐슬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네거리에 W 바로 밑에 있죠. 자, 롯데캐슬 40평대 한번 보겠습니다. 45평을 봤을 때는 최고가가 16억 7천입니다. 근데 전세 최고가는 7억입니다. 이것도 지금 50%가 되지 않죠. 자, 이렇게 봤을 때도 좀 가격이 높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평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는 15억 2천인데 전세가는 최고가가 7억입니다. 자, 이것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높다. 전세가가 현재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렇게 보고 상용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용예가 44평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가가 지금 14억이고 전세가가 7억 5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른 평수를 한번 보면 57평을 보면 가격은 15억 8천원인데 전세가는 9억 10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롯데캐슬도 한번 보겠습니다. 58평 같은 경우에 매매가는 15억 8천원인데 전세 최고가는 9억입니다. 그래서 50% 넘죠. 50%가 넘습니다. 그럼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6%, 57%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58평, 자, 49평 한번 볼까요? 48평을 보면 매매가는 14억 2천인데 전세가가 9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화성파크 드림 2단지, 이게 2단지입니까? 1단지죠. 자, 1단지. 자, 이것도 14억 58평을 기준으로 보면 57평입니까? 전세가가 10억입니다. 매매가는 14억 5천.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성파크 드림 2단지 57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는 16억 천인데 전세가는 10억 5천. 자, 이렇게 보면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범어 3동에 보면 월드 메리디안 웨스트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49평이 자, 12억 6천의 최고가 거래되었는데 전세 최고가는 지금 6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0% 조금 넘죠. 50% 조금 넘습니다. 범사에 비하면 조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범어 3동의 월드 메리디안 웨스트 카운트가 전세가가 6억 7천.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봤던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16억인데 전세가는 7억, 8억이 최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50%죠. 딱 50%다. 네, 50%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니스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제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54평인데 최고가는 20억인데 아직 전세가는 12억입니다. 이것도 한 60% 정도 60% 정도 되죠. 12 나누기 20 잡으면 60%입니다. 그렇죠? 6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전세가가 12억 천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범어 4동이 거품이 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때 가격이 상당히 높았던
빌리브 범만 보겠습니다. 자, 빌리브 범 같은 경우에도 15억 4천인데 전세가는 7억 9천입니다. 그렇죠? 8억 잡고 이것도 50% 약간 넘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를 생각하면죠. 전세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그런 아파트 중에서 대형인 아파트를 찾으면 제가 볼 때는 좀 향후에 혹시 하락이 생기거나 하면 방어가 잘 되겠죠. 상승을 하면 더 상승이 될 겁니다. 그렇죠? 부모 프로지오 한번 볼까요? 부모 프로지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구조죠. 이거는 전용이 인기 있는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좀 평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억 정도에 거래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억이죠. 13억인데 전세 최고가는 지금 7억 5천입니다. 이것도 지금 절반 넘죠. 절반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성구에서 전세가가 60% 매매가 대비 실거래가 대비 60% 이상을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저평가되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수성구로 이사를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대형 평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상승을 하면 더 많이 상승할 가치가 있고 하락을 하면 좀 더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짧은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참고는 많이 하지 마시고 수많은 의견 중에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수성구에도 아직 저평가 아파트가 남아있는가. 자, 이것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리고 희소성이냐 뭐 이것을 따져보면 본인이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작정 있죠. 뭐 국민평형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20억 30억 이렇게 무작정 오를 수는 없습니다. 수성구가 아무리 학군이 좋다 하더라도 그 학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저평가된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